안녕하세요, 이성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들려볼 곳은 서울에 있는 독립역사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이라고 하면 단지 종교적 의미의 순례길이라기보다는 우리 근대에 와가지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3.1운동과 독립정신이 깃든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광화문 앞에 있는 십옥터입니다. 이 십옥터는 2014년 로마 교황청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성대하게 거행된 곳이 여기 십옥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십옥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박해를 받았던 윤지충 외 123인을 시복하는, 순교를 시복하는 의미의 바로 이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 교황청에서는 추기경이 보통 십옥 행사를 거행하는데, 이 올본에 2014년도에 8월 달에 거행됐던 이곳의 십옥은 교황청에서 직접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오셔가지고 성대하게 거행됐던 곳이 바로 이 광화문 십옥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공사하는 바람에 그 십옥터 자리가 지금 없어졌지만, 아마 내년에 공사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십옥터에 있는 어떤 판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한자,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여기 십옥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바로 그 표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수성공원입니다. 바로 조계사 공양간 뒤쪽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인데, 사실상 여기에 공원이 있는 것도 서울 시민들 별로 모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너무 조그만 공원이지만 사실상 조용합니다. 한번 먼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오면서 이색사당을 지나면은 여기에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신문사 다음에 만들어진 대한제국 말기에 창간된 바로 대한매일신보인데, 이 신문사를 창간한 사람은 영국인 바델과 우리나라의 사람인 양기택에 의해서 바로 신문사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인이 만든 이 신문사에서 글 내용은 을사늑약이 지난 후에 2년 후에 창간이 됐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강제로 일사늑약을 만든 것을 신문으로 인해 가지고 알리게 된 그런 신문이다 보니까 일본 조선총독부에서는 못마땅해 가지고 바로 이 바델 신부를 수감시키는 등 그런 악독한 행위를 또 이 신문사 바델에게 행했던 곳이 바로 여기 창간 사주인데요. 나중에 그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이 신문사는 폐간이 되고, 나중에 일제강점기의 기관지인 바로 매일신보로 바꾼 것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계사 뒤쪽에 있는 보성사 터입니다. 보성사는 천도교에 속해 있는 인쇄소입니다. 인쇄소고, 여기 보성사 사장은 저쪽에 보이시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사실 33인 중에 한 분이신 이종일 씨에 의해서 있는 것이 사장으로 되어 있는 보성사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성사는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여기서 인쇄했습니다. 그 인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쇄해가지고 바로 이종일 사장 집으로 옮기는 중에 일본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모면했던 것인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가 전국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오늘 선언서를 가지고 전국에서 열화와 같은 함성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천도교에 있었던 보성사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탁 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조계사입니다. 한국 불교 종단의 대표인 바로 조계종인 이 사찰은 조선시대 때는 사대문 안에 사찰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보통 우리 서울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찰하면 불교시대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종교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대문 안에 사찰을 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근대에 와가지고 이 자리는 보성중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보성중학교 있던 자리에 일제강점기 때 그 당시에 개혁파 스님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그 스님들이 결집을 하셔가지고 바로 여기 사찰을
북한산에 있는 각황사, 나중에는 태고사가 여기 명을 받았는데 태고사가 있던 자리가 오늘날 조계사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32년 안중근 의사에서 의해 가지고 저격당한 이토 히로미를 모시는 일본의 바로 신라호텔 자리에 가면 박문사라는 그 사찰에다가 전국에 있는 사찰을 귀속시키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바로 개혁파에 의한 신님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이게 조계사가 된 것이 오늘날 이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기 차도는 인사동 바로 중앙에 있는 거리입니다. 인사동은 저 안국역서부터 종강역까지 약 7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인데 바로 양쪽에는 고서점과 필방이나 전통찻집 또 미술 전시관들이 옆에 바로 거리의 양쪽에는 여기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동이란 말은 어떤 동명을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여기를 인사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로 관인방 또 대사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대사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큰 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계사 말고 옛날 큰 절이 있었어? 조계사는 그 당시엔 없었고 바로 저쭉 나가시면 종로 이가 쪽으로 나가면 탁골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탁골공원이 있죠. 탁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고려시대 때는 크다란 사찰인 흥복사가 있었고 또 후기에 내려오면서 조선시대 때는 그 탁골공원 안에 원각사라는 사찰이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가 큰 절이 따라서 대사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바로 관인방의 인, 대사동의 사 따가지고 인사동으로 불려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전통 문화거리로 지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동을 거닐다 보면은 바로 그 보도블록에 둥그런 모양의 동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1961년도 MBC 문화방송의 최초로 전파를 발송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MBC가 한 8년 정도가 바로 방송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중구 정동 바로 그 덕수궁 뒤쪽에 있는 바로 정동으로 이전해서 나중에 후에 여의도 바로 상암동으로 간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최초의 MBC가 전파를 발송한 방송국이 인사동에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